자, 문제 보도록 하죠. 그림은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면에 놓인 코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석의 움직임, 자석이 가까이 가고 멀리 감으로써 자기장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다른 장치를 이용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석이 관여된 문제는 자석이 가까이 가는지 멀리 가는지를 판단을 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석이 제거된 상태에서 주변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언어적으로 이제 자료로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림은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면에 놓인 원형 코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면에 형성한 자기장을 표와 같이 변화시켰다라고 했어요. 여기 지면 있고 코일이 있죠. 자,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돼 있고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되니까 자,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을 형성을 할 텐데 그 자기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겠죠. 들어가는 게 증가되니까 그 증가를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을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 플러스라고 본다면 플러스 값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플러스 값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값을 더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값을 더해준다는 건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자기장의 세기가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니까 플러스로 증가되니까 그걸 감소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그럼 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류는 아까 얘기했던 이전에 얘기했던 문제를 보면 되겠죠. 저 코일을 측면에서 봤을 때 저 이제 그 일종의 뭐 코일이라고 보기에는 원형 도선이 되겠죠. 뭐 코일일 수도 있겠네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만 보니까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개의 원형 도선이 겹쳐져 있는 그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위에 있는 요 고리 있죠? 요 고리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장은 이렇게 있을 때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뒤집으면 자기장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이해 가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기장이 왼쪽으로 형성되기 위해서 나는 북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북쪽이라기보단 지금 여기서 위쪽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왼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시켜 주기 위한 전류의 방향 위쪽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서 보는 걸 다시 위쪽이라고 얘기한 걸 코일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에서 위로 가게 될 테니까요. 계속 따라가 보면 무슨 방향이 되겠어요?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자기장의 방향을 감소시켰어요. 그럼 그 감소를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여전히 플러스긴 하지만 플러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플러스를 늘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를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시키는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러면 전류는 들어가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코일을 이렇게 있는 코일을 그죠?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해서 회전시켜 보면 오른쪽과 같이 되겠죠.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이 되기 위해서는 전류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쳐다보는 방향. 여러분의 팔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유추할 때 여러분이 보는 시선을 전류의 방향, 왼쪽 팔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죠? 위에서 아래쪽으로 쳐다봐야 되니까 왼팔은 이쪽을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위에서 아래 방향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그걸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코일을 이렇게 놓고 이제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C를 볼까요?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을 증가시켰어요. 그럼 지면으로 나오는 건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마이너스가 커지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 플러스가 증가돼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는 걸 플러스라고 그랬고 나오는 걸 마이너스로 하고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플러스 값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선 전류는 위에 이미 우리가 판단해 놨죠. 시계 방향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감소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감소했죠. 그럼 마이너스 값이 줄어든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선 마이너스로 나오는 자기장을 조금 더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오는, 즉 마이너스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류는 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판단해 놓은 예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D 이제 문제 질문을 보죠. AD 중 원형 코일에서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제 다 판단했으니까 우리가 골라보기만 하면 B와 C가 답이 되겠죠. 자, 이것도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 때 결국에 이 문제들이 변화돼서 문제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주관식 문제, 이것들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럴 거야 라고 해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문제가 바뀌어도 여러분 또 틀리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준을 세워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그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고생하셨습니다.